선거법 재판만 해라. 이재명 2심 3월에 결판. 지금 법원 분위기는 3월 안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유 2년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벌금 100만 원만 넘어도 의원직과 대표직이 박탈되고 다음 선거에 나올 수 없는데 100만 원이 아니라 징역 1년에 집유 2년이 1심에 선고가 됐기 때문에 이 대표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2심 선고를 가장 뒤로 탄핵 심리 결과보다 더 뒤에 나오기를 희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 최은정 부장 2달간 새 사건 안 받겠다. 3월 12일까지. 이렇게 되면 이 사건만 집중 심리를 해서 재판 속도는 빨라집니다. 이미 이 대표가 이사불명, 패문부재 등으로 2달가량, 2달 가까이 시간을 끌어왔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미 늦어져서 최 부장 입장에서는 이거 더 늦출 수는 없다라는 판단을 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대표의 1심은 정치생명 치명타가 나왔습니다. 징역 1년, 집유 2년,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시 의원직 상실 10년간 피선거권 제한, 다음 조기 대선 못 나옵니다. 확정되면. 자, 그 2심이 빨라진다는 겁니다. 또 오랜 법조 팀장, 법조 출입기자 출신의 안형환 의원님. 네. 자, 신권 배당 중지 요청. 요거는 이 사안이 좀 중요하고 빨리 집중적으로 심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재판부가 요청할 수 있는 카드입니까? 그렇죠. 이제 서울 고등법원 6-2 재판부라고 그러죠. 6-2 재판부에서 최 부장. 네, 본인들의 이제 업무가 한 재판부 하나의 사건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하죠. 사실 판사들의 업무량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판사 방에 들어가 보면요, 정말 각종 그 변론서 관련 서류가 방 구석을 가득 채울 정도로 그걸 다 읽습니다. 이 그렇군요. 때문에 업무량이 많은데 어찌됐든 2심 재판부가 아마 서울 고법 이른바 사건 배당을 하는 지휘부에 요청을 했을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 사건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건을 맡기지 말아달라. 그래서 이제 그 요청을 받아들여 준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날짜가 중요합니다. 3월 12일이라는 보니까 3월 12일 수요일이더라고요. 수요일인데 보통 법원에서 재판을 화목을 많이 합니다. 화목을 많이 한다면 최소한 11일까지 끝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지금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1심 재판을 1년 반, 1년 2개월인가요? 1년 2개월 끌었죠. 1년 2개월 끌었기 때문에 할 건 다 했습니다. 지금 증인도 다 나왔고 새로운 재판에서 신규 쟁점이 없습니다. 사실 2심 재판부가 재판을 깊숙이 하고 좀 시간을 늘려서 하려면은 새로운 쟁점이 등장해야 되는데 새로운 쟁점이 등장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재판에 대한 판단은 그렇게 긴 시간이 소요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마 재판부는 어느 정도 1심 하도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재판부는 대충 알 겁니다. 지금 그리고 지난 이재명 대표 측에서 한 달 시간을 끈 거 아닙니까? 2달을 끌었나요? 2달을 끌었죠. 한 달 반 정도 끌었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했을 겁니다. 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 사건을 판단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을 것 같고요. 이제부터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새로운 변론서를 쓴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재판은 신속히 이루어질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재판부에서 신속 사건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집중 심리를 하게 된다면은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 사건인 2심 재판의 결정이 미뤄지기만 기대했을 겁니다. 최소한 탄핵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나온 이후에 2심 재판이 나오기를 굉장히 기대를 했었겠죠. 왜냐하면 2심에서 유죄가 나오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설사 대선이 벌어진다 한다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 대선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상대방 후보가 이렇게 공개할 거 아닙니까? 네. 저 사람은 2심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유죄인 피고인이다. 곧 극단적으로 깜빵 갈 수도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선 후보로 낼 수 있느냐. 민주당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당내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현재 이재명 대표가 워낙 압도적인 힘을 과시하고 있기 때문에
숨소리를 죽이고 있는 그런 현재 후보급 인사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우원식 의장이나. 뭐 그렇죠. 그리고 게다가 지금 제가 민주당 분들을 만나보면 이런 반응이 많이 나옵니다. 이재명은 싫다는 민주당 의원들이 꽤 많아요. 상상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뭐 대한민국에 이런 분도 많죠. 윤석열도 싫고 이재명도 싫다. 이런 분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모신문 사설을 그걸 가지고 썼더라 뭐 기고문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큽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지금 40%를 못 넘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당 지지율과 갭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정권 교체를 바라는 지지율 뭐 여론조사하면 뭐 3분의 2 정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 갭이 이재명 대표의 능력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그 갭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하루빨리 재판을 받고 싶을 텐데 그리고 재판의 결론은 죄송합니다. 재판의 결론이 점점 늘어지기를 기대를 할 텐데 그렇지 않게 될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답답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사건이 그렇게 복잡하냐? 사실 심플합니다.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탄핵 심리, 헌재 탄핵 심리가 진행 중이잖아요.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의 탄핵 기각, 인용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 심리가 더 복잡할까?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이 더 복잡할까를 생각한다면 법조계는 한 방향의 의견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유무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들려드릴게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거짓말이다라고 인정됐던 그 발언, 저희 채널A에서 제가 진행했던 프로그램에서 답변했던 내용이 1심에서 거짓으로 유죄가 선고된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고 김문기 씨의 그 대목에 대한 진술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란히 들어보시죠. 나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하위직 실무자인데 같이 갔으면 그 사람이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라는 발언 1심에서는 거짓으로 봤습니다. 자, 뭐 백현동도 당연히 발언도 유죄가 선고됐고요. 김광선 변호사님, 네. 이게 그 좀 2심에서 오래 걸릴 만한 사안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아주 간단한 사건이죠. 일단 1심에서 이렇게 끌을 사건이 아니에요. 알았냐 몰랐냐, 협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근데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뭐 이건 판단에 관한 문제지 이게 증거를 갖고 어떻게 할 문제는 뭐 별로 아니다 이렇게 복잡한 사건은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항소심에서는 이제 재판 자체가 일반적으로는 뭐 한두 번에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지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걸 끌으려고 하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데 새로운 증거, 그러니까 새로운 증거라서 모든 새로운 증거를 받아주는 건 아니고 결정적인 새로운 것을 내놔야지. 그래서 내놓은 것도 그냥 내놓으면 되지만 내놓는 게 아니고 이제 재판을 끌 때는 주로 증인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1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증인을 결정적인 증인을 신청해서 그러면 증인 신문길이 잡히잖아요. 이제 그거에서 끌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며칠 잡혔는데 증인한테 그날 나오지 마라 해가지고 불출석 사유서 내고 다음 길로 가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데 이제 더 이상 뭔가 이 사건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일단 항소심 재판부가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 항소심은 대등재판부라고 해서 고법판사 3명이 이걸 심리를 합니다. 근데 전부 다 부장판사급이에요. 그래서 경력도 굉장히 많고 자기 소신이 강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2달 동안 배당을 하지 말아달라 사건을 이거 했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서는 빨리 끝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아마 저 내용이 언론에 발표됐을 때 이재명 대표 측에서 엄청 당황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3월 12일인데 그러면 3월 12일까지 재판을 끝내겠다는 의지도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 2월 말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2심 자체는 조금만 빠르게 가면 이제 2월에는 선고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대법원은
법률심이지 사실심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2심에서 제가 볼 때는 또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뭐 거의 크다. 예. 저는 이제 100%다 이렇게 보는데 네. 대법원 가면 당연히 유죄로 확정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이제 시간과 싸움을 하는 건데 아무리 편법을 쓴다 하더라도 이걸 아주 뒤에까지는 갈 수 없다. 이제 대법원은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볼 때는 조기 대선 과정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렇지만 2심은 조기 대선 시작하기 전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이 나기 전에 2심이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여론이 요동을 칠 것이고 2심 결과가 거의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2심 유죄가 확정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대법에서까지 2심 유죄 이후 확정이 된다면 역시 피선거권 박탈, 대선 출마 불가, 당은 434억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라는 내용도 걸려 있습니다. 자,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비대위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사법 절차는 KTX급, 이재명 대표의 사법 절차는 완행열차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비대위에서 이 대표의 재판 지연을 비판한 건데 여당에선 바로 압박이 들어와요. 왜 이재명 대표 재판은 이렇게 천천히 하느냐, 대통령의 탄핵은 서두르면서 라는 비판인데, 자, KTX와 완행열차, 김유정 의원님, 완행열차가 뭐 가끔 타면 운치 있고 나름 낭만적이기도 합니다만 속도는 KTX와 비할 바가 아니죠. 너무 늦죠. 예. 그 완행열차의 원조격인 비둘기호는 없어졌는데 비둘기호는 없어졌죠. 예, 무궁화호 추억의 비둘기호. 무궁화호 새마을호 뭐 KTX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근데 대통령의 탄핵 절차가 KTX급이라는 말에는 좀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때 첫 변론기일이 잡힌 게 더 빨랐어요. 지금 윤 대통령보다. 노무현 대통령 18일인가 그렇고 탄핵 이후에,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이후 25일인가 만에 첫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한 달 만에 잡힌 거거든요. 네. 14일이 첫 한 달 탄핵 이후 한 달 되던 날이었는데 첫 변론 기일이었기 때문에 엊그제가, 그래서 이게 그렇게 속도가 빠르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뭐 체포영장 집행이랄지 지금 본인 자진 출석 안 해가지고 그런 일련의 상황들이 훨씬 더 좀 혼란 속에 국민의 불안감도 높고 긴장도 높아지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팩트는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한 ITX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보여지고, 다만 이제 이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는 뭐 여러 가지 뭐 그 논란들이 있긴 했었죠. 633 아닙니까? 네. 뭐 1심 6개월, 3개월 이랬는데 그게 6개월, 3개월이 아니고 6년, 3년 아니냐. 이제 이런 사실 얘기까지 나오기도 6년, 했어요. 너무 늦어져서 6년, 3년, 예, 3년. 늦어져서 그런 야. 말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제 32년이네요. 예, 1월 23일 날 첫 뭐 공판 길 잡혔고요. 아마 그 순리대로 풀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항소심인데 재판 지켜보는 방법엔 도리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왜 이 부분 가지고 이렇게 또 집중 심리한다고 하는데 그런 비판까지를 얹어서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게 사실 민주당의 명운이 달린 문제 아닙니까? 부도가 네. 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허위 발언으로 인정된 발언이 있었죠, 1심에서. 국토부 협박 발언. 들어보시죠. 백현동 개발사업의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국토부가 협박했다. 하지만 국토부 직원들, 국토부 공문까지 알아서 귀하가 판단하라는 공문까지 나오면서 1심 재판부는 저 발언을 거짓말로 봤습니다. 협박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협박받은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양쪽을 다 직원들을 불러서 조사를 해봤죠. 이재명 대표 측은 도지사로서 국감 질문에 답변한 것 당선 목적 아니다라고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동시에 대선 후보 아니었냐, 본인이 자처해서 나간 건 아니냐, 저 국감.
국정감사를 지지율 상승의 기회로 삼고자 했고 그 과정에서 백현동 발언을 적극적으로 한 것이다 라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그 뭐 너무나 우리가 뭐 저런 부분에 대해서 방송을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일반 국민들도 다 알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판사 못지않게 판단을 다 해요. 그래서 그냥 누구 만나면 유죄될 것 같아 무죄될 것 같아 그렇게 저 재판 때도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아, 유죄인데 형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다 그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방송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죄가 뭔지를 상당히 다른 사람들 일반 국민도 알 정도로 어떤 법학적 지식이 굉장히 좋아졌다. 어떻게 좋아진 건지 나빠진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 말이죠. 너무 정치인들이 죄를 많이 지니까 이 언론에서 방송하니까 거의 뭐 국민들이 변호사급이 된 거예요. 그 변호사들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물어보지도 않아요. 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뭐 시간과 싸움인데 여러 가지 보면 본인 자체가 저런 얘기를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 대통령 선거 앞두고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한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어떠한 허위사실 공표랄지 이런 거와 다르게 이제 엄청나게 저거에 대해서는 이제 법원 자체도 이제 엄벌한다는 그게 그런 기조가 굉장히 강하고 저거 말고 또 있잖아요. 또 유준교사 있잖아요. 그건 1심에서 무죄가 났지만 그 유준교사의 판결문도요. 많은 변호사들도 얘기하지만 그 판결문 이유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변호사는 저는 아직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유준교사 자체도 사실 이제 항소심에서 제가 볼 때는 뒤집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자, 선거법 1심 재판부의 양형 이유를 좀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1심 판사가 징역 1년 집유 2년을 선고하면서 이렇게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을 공포하게 되면 그 선택에 민의가 왜곡된다. 그래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해명이란 명목으로 방송 매체를 이용해서 파급력은 더 커졌다.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쪽이 KTX라면 다른 쪽도 적어도 KTX인 게 국민들 보시기에 더 형평성에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ITX와 완행열차의 차이라면 공평하다고 생각하실 국민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